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큐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수능을 다시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영상입니다. 일명 나 때는 말이야 영상이죠. 저희가 재수 경험담을 한 명씩 털어볼 테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2016년 수능이랑 2017년 재수 수능을 봤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능을 총 3번을 봤습니다. 저는 2016학년도 수능을 치렀고 반수를 해서 2017학년도 수능을 다시 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정시파다 이런 식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사실 전 정시파가 아니었고, 수능은 물론이고, 수시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생기부 31장 나오고, 그렇게 자소서도 열심히 쓰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능이 일단 행망하고, 수시도 일단 다 1차에서 광탈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왜 나를 안 뽑았을까? 저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수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망한 점수를 갖고 12월 달에는 거의 자의식이 없는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막 계속 누에고치처럼 이불 안에서 나는 쓰레기다 연불 외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한 1월 달 중순 지나고 나서 좀 제정신 차린 다음에 이래선 안 되겠다 하고 재수학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잘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시험을 보고 나니까 논술 최저가 다 안 맞을 만큼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채점을 하고 나서 블랙아웃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세상이 정말 캄캄하고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패배감도 많이 들어서 내가 앞으로 남은 20대를 이런 패배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사실 첫 번째 수능 때는, 현역 때는 수시 이것저것 다 발담가 보느라고 사실상 뭐 하나 제대로 챙긴 게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수능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실시간으로 나는 이미 깨닫고 있었어.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앉아있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며칠 동안 채점을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현실로 내가 끌어들여오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 같아서, 그래서 며칠 후에 나 혼자 몰래 숨어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거여도 그게 현실이 됐을 땐 좀 다른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어디 넣을 수 있는 대학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현실을 깨닫고 재수를 해야겠구나 하고 결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쓰레기였구나 라는 걸 증명받는 기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3월 달까지는 그 30cm 한 요 정도, 진짜 요 정도 되는 책상 앞에서 맨날 울었거든요. 특별한 계기를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건에서 어떤 것에서 정신을 빡 차려가지고 다시 해볼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상황과 나를 좀 괴리시키는 거가 필요한 거지. 이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건 내 인생의 부분일 뿐이고 전부가 될 수 없거든요. 전 그렇게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일단 처음에 재수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거였거든요. 그동안 학비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부모님께 재수를 시작해야겠다고 말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2월 달까지는 한번 혼자 해보자 라고 좀 극복을 해보려고 했어요, 혼자. 근데 뭐라도 공부를 해서 좀 나의 가능성을 보고 학원을 다니던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부 지질이 안 하는 애라는 편견을, 확신을 심어줬다는 거? 이건 내 진짜 능력이 아닌데 이만큼밖에 너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준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우울하거나 힘든 감정이 있을 때 그거를 마냥 무시하라고 많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반추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해요. 지금 고민 많고 힘든 친구들 참 많을 텐데 여러분 그런 감정 느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에 빠지지 말고 중요한 점은 그걸 통해서 다시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저는 현역 때 수능을 보고 너무 패배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는 누군가한테 지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끔찍한 나한테서 이겨내기 위해서 난 재수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수능 때 일단 진 게 나의 열패감을 증명해버리는 그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려야겠다, 나는 나를 이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또 현역 때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더라고. 생각해보면 맨날 아프긴 했는데 아프다고 막 핑계 대면서 오늘 아팠으니까 좀 쉬자 하고, 그러니까 망했죠 당연히.
일단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원하는 대학을 다 떨어진 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전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어쨌든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가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였고, 그리고 제가 재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가치들을 생각했어요. 지금 1, 2년이 아까워서 재수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성공한다면 이 1, 2년의 시간은 정말 10년과 20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일단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중에 나는 국립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서야 깨달았는데 나는 내가 나름 한다고 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저희 집 형편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선택권은 국립대밖에 없구나. 제 입장에서는 사실 하향 지원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그 대학교 갔다며? 축하해. 너 되게 생각보다 공부 잘하는 애였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조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는 이 대입 결과로 모든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고 결정되는 이 고등학교 생태에서 보란듯이 성공해주겠어 라는 이 알량한 자존심 하나 가지고 재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나 오늘 힘들었으니까 하루 정도는 쉬어도 돼. 지금 몇 시간은 쉬어도 돼. 이런 게 하루하루 쌓이면은 그게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거가 쌓이는 게 진짜 전 수험 생활에서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좀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혼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냉정한 말이기도 한데 정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면 자기를 몰아칠 수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재수를 시작할 때 사실 아버지가 실직을 한 상태였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아빠가 그러니까 나 미안해 할까봐 비용 때문에 걱정해서 자기 일을 못할까봐 재수를 좀 지지하고 그런 걸 비밀로 하셨는데 그걸 제가 대학교 1학년 좀 지나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재수를 시작할 때 자기가 되게 불쌍한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사실이에요. 되게 자기만의 싸움이고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그 재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저 같은 케이스라면, 그러니까 운이 좋게 보호자들의 서포트가 있는 상황에서 재수를 하고 계시다면 전 그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꼭 말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니까. 저는 일단 제가 지금 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재수를 다시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스스로는 별로 재수가 내키지 않는데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경우, 그리고 막상 내가 원하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 대학을 가니까 행복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너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기가 변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재수를 선택하는 그 시점부터 재수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1년 동안 겪어서 알겠지만 수능은 결국 멘탈이랑 마인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다고 변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재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 자기 확신도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재수를 시작했을 땐 정말 어리숙하고 미성숙했는데 재수를 하고 산반수를 하면서 스스로 되게 성장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서 먼저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똑같은 1년을 되풀이하는 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어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린 앞으로 50년, 60년 넘게 살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년이면 정말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 인생이 뒤처지는 게 아닐까, 남들은 다 앞서 나가는데 나 혼자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이왕 1년 더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니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뽕 뽑아 먹을 수 있게 1년 동안 독하게 해야겠죠? 근데 독하게 하라는 뜻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는 뜻은 아니거든. 공부할 때 행복도 챙기면서 하라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 저는
제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집에서 엄마랑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반수 공부를 했던 시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쉴 땐 쉬고 자기 놀고 싶을 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자기 행복, 자기 멘탈 열심히 챙기면서 공부하세요. 그게 진짜 똑똑한 거고 그게 진짜 전략이에요. 특히 혼자서 다시 그 힘든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우울해지는 시기가 많이 올 텐데 저는 우울해질 때는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내 삶은 정말 감사한 삶이고 소중한 삶이구나 하고서 다시 한번 살아가 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끔 힘들어지고 지치고 우울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계시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 생각하면서 다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뭐였죠?